네, 현재 시장 이슈 점검해 보고요. 그에 따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나정환 연구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정원 연구원입니다. 네, 지금 국민권 특히 해외 쪽에 이런 파산 사태 때문에 시끄러운데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퍼스트 시티즌스에 인수가 되면서 이 은행권 리스크가 좀 완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를 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네, 실리콘밸리 뱅크가 퍼스트 시티즌에 인수가 되면서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를 하면서 좀 이슈가 됐던 게 신종자본증권이 상각 처리가 되면서 조금 이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도이치뱅크의 크레딧 CDS 프리미엄 자체가 한 200bp까지 상회하면서 좀 도이치뱅크도 파산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이치뱅크가 그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비율이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사실 도이치뱅크는 뭐 크레딧 스위스처럼 뭐 타산 직전까지 가서 다른 대형 은행에 이렇게 합병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도이치뱅크 자체가 일단 2020년부터 영업이익하고 순이익 모두 흑자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비율을 저희가 대체로 보통주 자본 비율 이걸로 보는데, 이것도 한 13% 정도로 양호한 수준이다. 연준이 그 은행권의 이게 파산 우려를 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때 이 보통주 자본 비율을 대체로 한 9% 정도 넘으면 양호하다라고 보는데, 도이치뱅크가 한 13% 수준이니까 좀 괜찮다. 그런 점에서 좀 금융권에 미치는 여파는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는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연준의 이런 의견들을 시장이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자, 향후에 이 연준의 금리 인상 횡보는 어떻게 보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오는 5월에 FOMC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 미 연준이 25bp 인상을 끝으로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은 중단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번 FOMC에서 미 연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그 SVB 사태가 조금 금융 불안정성을 야기하긴 했지만, 이 SVB 사태 자체가 약간 그 일부 은행에 국한된 이벤트고, 만약에 다른 은행이 파산하게 된다면은 뭐 미국 금융 당국에서 나서서 뭐 예금을 보호해자 준다든지 이런 후속 조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파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 연준은 지금 여전히 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 5월 달에도 25bp를 인상을 해서 미국 기준금리는 5.25%에서 좀 종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내일 새벽에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오고 다음 주부터 우리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자, 전반적인 실적 시즌 분위기를 어떻게 조금 보고 계신지 그것도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할 텐데,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 좀 실적이 최저치가 1분기에 예상이 된다라고 다들 많이 보시고 있는데, 사실 리포트를 여러 개 보다 보면은 1분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적자가 날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는 있어요. 그리고 2분기에도 영업이익 적자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리포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뭐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올지는 결과를 까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저희는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나오고 컨퍼런스 콜 내용에 따라서 좀 시나리오별로 대응하는 게 좀 유효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공급을 축소하는 감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다면은 이거는 메모리 가격의 상승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 현 공급 수준을 좀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1분기 실적도 조금 안 좋을 수 있고 2분기도 뭐 지지부진하면서 주가 반등 모멘텀이 좀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내용을 조금 주목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향후 반도체의 어떤 반등 여부가 가장 이제 관심이 큰 상황인데요. 많은 증권사들이
1분기 실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향후에 반도체가 주도주로 좀 올라올 수 있을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이게 중장기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챗 GPT이죠. 그러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 간의 AI 엔진을 개발하는 게 좀 경쟁이 붙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네가 AI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다수의 그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IT 하드웨어 쪽으로 투자가 좀 확대가 되면은 결국 그 고성능 GPU라든지 서버향 반도체 쪽에 뭐 전자라든지 믹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그 납품하는 메모리가 더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반도체가 좀 더 중장기적으로 괜찮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은 뭐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만은 2차 전지 연초부터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섹터 안에서도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 2차 전지 앞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2차 전지 관련주는 그쵸. 지금 연초부터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속 모멘텀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강세 흐름이 뭐 언제까지 이어지고 언제 꺾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업종이 1분기를 저점으로 턴어라운드 되는 게 확인이 되고 뭐 삼성전자에서 뭐 감산을 한다 하면서 디램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을 한다면은 좀 반도체가 좀 더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반도체가 가면은 반대로 2차 전지라든지 뭐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2차 전지라든지 뭐 다른 업종들이 좀 쉬어가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면은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되고요. 또 새로운 분기가 시작됩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4월 시장 흐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글로벌 은행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잔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SVB 파산 이후 미 정부에서 개입해서 모든 예금을 좀 보장을 해주고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 뭐 UBS에서 인수를 해서 뭐 전반적인 은행권 리스크 자체가 좀 완화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금융권 시스템 리스크가 그렇게 크게 확대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동시에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마무리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성장주 주식 시장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금리보다는 좀 실적 쪽으로 초점을 옮겨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기업이 1분기 실적을 바닥을 찍고 이제 회복하는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제 그런 쪽으로 시점이 옮겨갈 거다.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주요 변수와 그리고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NH투자증권의 나정환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